하시온 2.4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에선 모피즘들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성질을 지금 나열해 보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할 내용은 세퍼레이티드입니다. 세퍼레이티드를 이야기하기 전에 짚고 넘어갈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X를 다룬다 그러면 얘는 보통 하우스돌프 스페이스를 다룹니다. 그리고 하우스돌프의 필요충분 조건으로는 얘 프로덕트 두 개만 갖고서 프로덕트 토폴로지를 준 거에 다이아고널 셋을 생각할 수 있는데, 다이아고널 셋이면 이제 A, A로 표현되는 애들일 텐데 걔가 클로즈드 셋이다 라는 게 필요충분 조건입니다. 저희가 보통 다루는 스킴은 이제 일반적으로 T0도 보장이 안 돼 있고, 그리고 만약에 뇌더리안이라는 조건이 붙으면 이제 자리스키 스페이스가 되기 때문에 T0 정도는 T0는 보장을 하는데 T1이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T2는 거의 다루는 경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또 두 번째로는 애초에 프로덕트 토폴로지를 스킴에서는 거의 안 다루죠. 파이버 프로덕트를 다루고. 그러니까 이 정의, 이거랑 비슷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제 얘를 좀 변형을 해보면 이런 맵을 생각할 수 있죠. 얘는 이제 A가 A,A로 가는. 그 원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정의는 이게 클로즈드 맵이다 라는 거죠. 그럼 우리 이제 이 정의를 어떻게 바꾸고 싶냐면, 당연히 여기에 뭔가 Y가 들어가게끔 바꾸고 싶겠죠. 요런 형태를 찾고 싶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왼쪽에 검정색으로 적힌 다이어그램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이 다이어그램은 이제 이 부분이 파이버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파이버 프로덕트의 유니버설 프로퍼티에 따라서 X에서 X 파이버 프로덕트 오버 Y X로 가는 맵이 하나 생기겠고, 요거를 다이아고널 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뭐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비슷하게 이렇게 정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다이아고널 맵이 클로즈드 이멀전인 경우에 우리는 이 F를 세퍼레이티드 모피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X is separated over Y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모피즘이 세퍼러블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런 경우일 때 우리가 X가 separable over Y라고 부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몇 가지 예시를 좀 볼 필요가 있을 텐데, 이제 일반적으로 어파인 스킴에 대해서는 세퍼러블이 항상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스펙 A에서 스펙 B로 가는 모피즘이 있으면, F라는 모피즘이 있으면 이 F는 항상 세퍼러블입니다. 왜냐면 이런 맵이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렇게 링 호모모피즘을 적어줄 수 있겠죠. 그럼 여기 A 텐서 BA가 있을 거고, 그럼 여기서 또 다시 A로 가는 맵이 유일하게 존재할 텐데, 왜냐면 링 카테고리랑 어파인 스킴 카테고리는 이퀴벌런트하기 때문에 이것도 유일하게 존재할 겁니다. 그때 이게 서젝티브 맵이 되죠. 왜냐면 여기에 어떤 A를 잡았을 때 A 텐서 A에서 왔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파인에 대해서 항상 만족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우리가 좀 이상한 스킴을 잡으면은 세퍼레이티드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유니버설 클로즈드라는 개념을 이야기해 볼 건데, 유니버설 클로즈드라는 개념은 X에서 Y로 가는 F라는 맵이 있을 때 우리가 베이시스 체인지를 할 수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Y'에서 Y로 가는 임의의 G라는 펑션에 대해서, 모피즘에 대해서 이런 애가 존재하겠죠. 이걸 F'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이게 클로즈드 맵인 경우, 클로즈드 이머전이라는 건 아니고 클로즈드 맵인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 유니버설리 클로즈드라는 게 이제 한마디로 클로즈드 맵인데 베이시스 체인지에 의해서도 항상 클로즈드가 되는 클로즈드 맵을 유니버설리 클로즈드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왜 공부할까라는 게 되게, 사실 저도 처음 공부할 때 뭐 그나마 이제 이런 건 하우스돌프랑 비슷한 무언가를 하는 거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잘 감이 안 오고 왜 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이제 그 이유는 프로젝티브 앤 스페이스라는 걸 정의하면서 얘네 중요한 성질로 나온다고 저는 지금 4단원까지만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런 거 말고도 중요한 이유가 4단원에도 많이 있긴 한데요. 그 중요하다고 해도 사실 왜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프로젝티브 앤 스페이스, 제가 생각할 때는 프로젝티브 앤 스페이스가 이제 일반적으로 세퍼레이티드랑 유니버설 클로즈드,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공부했었던 어브 파이나이트 타입 같은 걸 다 만족하는데, 이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얘의 중요한 성질들로서 배운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뭐 프로젝티브 앤 스페이스가 아니더라도 유니버설리 클로즈드나 세퍼레이트를 이용하긴 하는데, 아직은 이게 왜 중요한지는 저는 잘 감은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보다는 그냥 프로젝티브 앤 스페이스라는 게, 이건 딱 들어보면 알겠지만 새롭게 정의를 할 건데,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프로젝티브 스페이스, 프로젝티브 버라이어티랑 뭔가 굉장히 흡사할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흡사하고 그 프로젝티브의 성질들을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프로젝티브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를 이야기하면 그 성질들 중에 하나가 이런 성질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부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프로젝티브 앤 스페이스가 뭔지를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일반적으로 프로젝티브 앤 스페이스다 그러면 이런 걸 떠올리죠. 그리고 만약에 프로젝티브 앤 스페이스에서의, 저희가 프로젝티브 앤 스페이스라고 하는 건 이제 이런 걸 이런 애들을 떠올리고, 그러면 어떤 알지브레이크 셋이 프로젝티브다라는 것은 얘 클로즈드 셋일 때 우리가 그렇게 부르죠. 그럼 이걸 조금 더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쓰면은 버라이어티의 관점에서 바라본 거니까, 스킴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쓰고, 스킴, 이게 클로즈드 이멀전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조금 더 이걸 바꿔보면, 이걸 스킴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면 버라이어티에서 스킴으로 갔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조금 더 바꿔보면은 일반적으로 임의의 C에 대해서만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C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더라도 좀 바꿔서 써보면, 이 얘기는 X가 C 스킴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얘기는, C 스킴이라는 이야기는 바꿔서 이야기하면 X에서 스펙 C로 가는 맵이 있고, 그리고 클로즈드 이멀전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렇게 들어가는, 이건 그냥 프로젝션 맵이 되겠죠. 이게 커뮤트하는, 이제 이렇게 삼각형의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적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는 것 자체는 되게 기계적이게 보이지만, 그러니까 뭐하러 이렇게 정리하라고 보이지만, 사실 그냥 이렇게 오른쪽처럼 써도 되는데, 이제 하지만 그렇다고 왼쪽으로 쓰는 게 이상해 보이진 않아요. 그냥 뭐
C 스킴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표현이 딱 맞으니까요. 그럼 이제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요거를 변형해서 일반적인 프로젝티브 N 스페이스 프로젝티브 스킴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럼 이때 어떻게 바꾸냐면 일반적으로 이게 스펙 C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사실은 얘가 스펙 C일 필요가 없고 뭐 스펙 R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유리수 위에서 했으면 스펙 Q일 수도 있는데, 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얘가 스펙트럼으로 적힐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어파인 스킴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임의의 뭐 Y라는 스킴이어도 상관이 없겠죠.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적을 거냐? 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사실 이걸 잘 분리해 보면 Z가 링 카테고리에서의 이니셜 오브젝트잖아요. 그러니까 어파인 스킴 안에서는 이니셜 엘리멘트가 되는데, 이 부분을 지금 조금 찾아보면 좋겠는데, 연습 문제에 있었는데, 그쵸. 그 Z라는 링은 링 카테고리에서의 이니셜 엘리멘트인데, 그러면 스펙 Z는 그 링 카테고리랑 어파인 스킴 카테고리는 이퀴밸런트 하죠. 근데 그 이퀴밸런트를 만드는 그 펑터가 컨트라베리언트 펑터에 의해서 이퀴밸런트이기 때문에 얘는 터미널 엘리멘트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뿐만 아니라 얘가 스킴 전체에서 터미널 엘리멘트가 돼요. 그게 연습 문제 2.5를 보면 되는데, 2.4를 이용해서 2.5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 Z가 터미널 엘리멘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를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써도 괜찮겠죠. 프로젝션 Z의 X0부터 XN까지, 그리고 제가 그 스펙 Z가 스킴 카테고리의 터미널 엘리멘트라는 이야기를 한 이유는 요거 때문이에요. 이렇게 텐서하는 게 문제되지 않죠.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좀 바꿔서 써보면 스펙 C로 쓰고 싶지 않고 Y로 쓰고 싶은 거고, 그리고 얘는 좀 간략하게 써서 체계의 기호를 빌리자면 PNZ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요걸 다시 써보면 이 맵이 프로젝트라는 건, 이 F라는 게 프로젝트라는 건 PNZ 스펙 Z 텐서 Y로 가는 클로즈드 이멀전이 있어서 X로부터 가는, 그리고 여긴 프로젝션 맵이 항상 있겠죠. 이걸 커뮤트하게 할 때 우리가 F가 프로젝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원래 우리가 이야기하던 그 프로젝티브 버라이어티 혹은 프로젝티브 C 스킴 들을 포함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X가 표현 방식을 보고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이 모피즘을 우리가 프로젝티브 모피즘이라고 부르고요. 이걸 만족할 때 네,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쿼시 프로젝티브라는 것도 공부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쿼시 프로젝티브다 그러면 프로젝티브 알지브레이크 셋의 오픈셋이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지금 요 케이스로 적으면 요 안에 오픈 이멀전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고, 요거랑 그대로 이걸 만족하는 X 안으로 오픈 이멀전으로 들어갈 수 있을 때
Z라고 쓸게요. 이때 우리가 Z라는 스킴을 쿼지 프로젝티브라고 부릅니다. 맵을 이야기를 해야 되죠. 약간 헷갈렸네요. 이렇게 Z가 쿼지 프로젝티브라고 정의하진 않고 Z에서 Y로 가는 맵이 있을 때 이 맵을 뭐 F'이라고 할게요. 이 F'이 쿼지 프로젝트라는 거는 어떤 프로젝티브 모피즘인 X에서 Y로 가는 맵이 있고, 그리고 Z가 X로 오픈 이멀전으로 들어가서 이걸 커뮤트하게 할 때 우리가 쿼지 프로젝트라고 부르죠.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개념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C 스킴으로서. 근데 일반적인 스킴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쿼지 프로젝트입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가 쿼지 프로젝티브라는 개념과 그리고 프로젝티브라는 개념을 공부를 했는데, 공부하고 나면 이제 바로 나오는 티오렘에서 쿼지 프로젝티브인 경우에는 of finite type이랑 그리고 separated를 만족한다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이거 두 개 당연히 만족하고 universally closed도 만족한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증명은 지금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 과정에서는 separated랑 뭐 universal closed, 그리고 사실 이 세 개를 다 만족하는 걸 프로퍼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걸 미리 배우지만 제가 이제 프로젝티브 N 스페이스를 중간에 껴서 이야기한 이유가 프로젝티브 N 스페이스는 동기가 좀 확실해 보이거든요. 이런 걸 하는 게 되게 당연해 보이죠. 원래 우리가 프로젝티브라는 건 버라이어티의 관점에서 되게 중요하게 바라봤고, 어떤 알지브레이크 셋이 프로젝티브 스페이스에 우리가 잘 인베딩 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 스킴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면 클로즈드 이멀전으로 넣을 수 있겠냐, 혹은 클로즈드 이멀전으로 들어가 있는 애에 다시 오픈 이멀전으로 넣을 수 있느냐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바뀌게 될 거고, 그러면 얘네가 중요하다는 건 우리가 동기가 되게 강력하고, 이게 중요한 상황에서 얘네의 성질인 세퍼레이티드랑 유니버설리 클로즈를 공부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좀 더 그럴듯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지금 2.4에서 세퍼레이티드, 유니버설리 클로즈드, 그리고 프로젝티브, 그리고 뭐 쿼지 프로젝티브도 공부를 했고, 그리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뭐 파이나이트, 어브 파이나이트 타입, 그리고 클로즈드 이멀전의 성질들이 다 있는데, 이 성질들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해요. 그럼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4.8에 되게 중요한 정리가 있는데, 제가 아마 지난 영상에서 다뤘었던 것 같은데, 모피즘의 프로퍼티가 있으면 그 프로퍼티는 그냥 P라고 쓸게요. 이 P가 만약에 어떤 P냐면, 첫 번째, 클로즈드 이멀전이 이 P라는 조건을 만족하고요. 그리고 합성에 대해서 닫혀 있고, 그러니까 P를 만족하는 모피즘 두 개 가져와서 합성해도 여전히 P를 만족한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베이스 익스텐션에 대해서도 닫혀 있으면, 이 세 개를 만족하면 나머지 네 개는 증명하지 않더라도 다 자동으로 만족한다는 네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프로덕트 오브 모피즘에 대해서, 이 프로덕트 오브 모피즘이라는 건 그 두 개의 파이버 프로덕트를, 그러니까 정의역에서의 파이버 프로덕트를 공역에서의 파이버 프로덕트로 만들어지는
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 f가 x에서 y로 가고 f 프라임이 x 프라임에서 y 프라임으로 갈 때 얘네가 전부 다 s 스킴이면 이런 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맵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x에서 y로 가는 f라는 맵이 있고 y에서 z로 가는 g라는 맵이 있고 f 합성 g가 p를 만족하고 그리고 g가 세퍼레이티드일 때 결론적으로 f가 p를 만족한다 라는 것과, 그리고 f는 x에서 y로 가는 얘가 p를 만족한다고 한다면 얘를 리듀스드한 녀석들도 p를 만족한다 라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뭐 증명은 지난번에 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6가지 성질이 이 6가지 다 중요하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과연 얘네들이 이 6가지를 어떻게 만족하는지, 그리고 이 6가지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누가 누굴 포함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궁금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모피즘들의 성질들이니까 다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책에서는 코로러리 4.6과 4.8에 세퍼레이티드와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이 세 개를 전부 만족하는 걸 프로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프로퍼의 성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렘마가 하나 있는데 이 렘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렘마에서 어떤 필드 K가 있고 R을 그 필드 K의 밸류에이션 링으로 잡겠습니다. 자, 그때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은 스펙 K에서 X로 가는 스킨 모피즘과 그리고 어떤 것 사이에 1대1 대응이 있다는 건데, 그게 어떤 것이냐면 스킨 X에, 그러니까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로 봤을 때 원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원소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레셔널 필드를 생각할 수 있는데, 레지드 필드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레지드 필드가 저희가 주어진 필드 K에 들어가는 점들이랑 정확히 1대1 대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표현을 하면 이게 어떤 얘기냐면, 근데 이 얘기는 사실 그 엑서사이즈 2.7, 그러니까 2.6, 2.7에서 이야기를 이미 했어요. 그래서 요건 이미 증명을 한 내용인데, 그래도 기왕 나온 김에, 왜냐면 두 번째 내용도 있기 때문에 요 내용은 좀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면, 스펙 K에서 X로 가는 맵이 있는데, 이게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게, 스펙 K는 원소 하나짜리죠. 왜냐면 필드의 프라임 아이디어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요 원소 하나만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요 X1이라는 건 어떤 애겠냐라고 생각하면, 얘가 우리가 이걸 T0라고 할게요. 그럼 T0가 가는 이미지가 T1이라고 할게요. T1이 가는 이미지가 X1이 되겠죠. 아마 그렇게 생각하기가 되게 쉽겠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정말 요 X1의 레지드 필드가 K 안에 들어가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대충 이야기를 하면, 여기 이 X1을 포함하는 어떤 어파인 오픈셋을 잡을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잡고 났으면은 요 맵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이걸 축소해서 공역을 축소해서 보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왜냐면 정의역이 원래 하나였기 때문에 이것도 여전히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이 맵은, 요 맵은 뭐랑 1대1 대응이 있냐면 A에서 K로 가는 맵과 1대1 대응이 있겠죠. 그럼 요 맵과 대응되는 애를 생각했을 때 이 맵은 어떻게, 요 맵은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면, 이 0의 프리 이미지로 가겠죠. 이렇게 가는 거겠죠. 그러고 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제 얘는 기본적으로 모든 릴 레디컬을 다 포함하고 있을 거고,
요게 이제 프라임 아이디얼이 될 텐데, 요 프라임 아이디얼이 사실은 이제 이 스펙 A, 파란색으로 쓴 요 스펙 A에 제네릭 포인트가 되나? 헷갈리네요. 예전 얘기를 하려니까. 지금 X는 임의의 스킨이기 때문에 얘가 스펙 A를 잡았을 때 얘가 이레듀서블이라는 보장이 없는데, 그렇네요. 이레듀서블이 된다는 보장이 없네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바로 이야기하는 건 좀 비약인 것 같네요. 스펙 A가, 그러니까 A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최종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래서 A가 K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겠죠. 왜냐면 이미지가 덴스하면은 그 링은 인젝티브 하니까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을 텐데, A를 애초에 뭐 그 인테그랄 도메인으로 안 잡으면 K 안에 들어간다는 말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가 닐레디컬이 있다는 얘기니까, 닐레디컬 아니 뭐 제로 디바이스가 있다는 얘기니까, 어쨌든 뭐 그런 애가 K 안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건 잘못된 것 같고, 근데 원래 제가 이걸 보이고 싶었는데 이걸 보일 필요는 없죠. 그냥 이것만 보이면 되죠.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요 A를 잡았을 때 결국에 이제 요게 의미하는 게, A를 X1에 대응되는 프라임 아이디어를 P라고 할게요. 그럼 P로 로컬라이즈 시키고, 그 로컬라이즈 된 링을 다시 P로 쿼션트 시키는 거죠. 그럼 요게 필드가 되고, 요게 정확히 KX1이죠. 요게 레지드 필드의 정의죠. 그때 얘가 K에 들어간다는 걸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거 풀긴 풀었는데 2.7에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아까 이걸 보이고 싶다 그랬는데 이거는 보일 수 없을 거고, 하지만 요런 애가 있다는 건 보일 수 있죠. 이게 인클루전 맵은 아니지만 들어간다는 건 보일 수 있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거에 따라서 커널이, 사실 이게 커널이 되죠. 요 P가 커널이 되죠. 그래서 사실 그냥 쿼션트만 해도 요 안에 들어가긴 할 텐데, 이제 요렇게 하면 우리가 대수기하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이렇게 다루면 클로즈드가 되기 때문에 좀 이상한 거죠. 보이라고 한 건 이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보이면 요게 들어간다는 건 확실하겠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쪽 방향을 증명을 한 거고요. 뭐 나머지 방향도 비슷하게 결국에 증명이 됩니다. 이런 애가 있으면 요걸 통해서 또 비슷하게 스펙 K를 비슷하게 또 스펙 K에서 X로 가는 맵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게 중요한 건, 결국에 한 점씩만 잡으면 되고, 이 한 점이 레지드 필드가 K 안에 들어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게 지금 중요한 이유가, 그래서 이제 스펙 K에서 X로 가는 맵에 대해서 뭔가 이 사단원에서 많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 이야기 나눌 때 맵을 실제로 잡는 건 어렵지만 그냥 이 두 개를 보이는 건 간단하거든요. 어떤 거 하나 잡고 얘가 잡아봤더니 얘가 레지드 필드가 K에 들어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비교적 할 만한 얘기예요. 그래서 요 렘마가 이제 뒤에 세퍼레이티드나 아니면 유니버설 클로즈드, 뭐 프로퍼 이런 성질들을 이야기할 때 많이 쓰여서 요게 나왔고요.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이 쓰이는 건 아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래는 지금 좀 더 복잡한데,
어떤 밸류에이션 링에서 어떤 스킴으로 가는 맵과 어떤 게 1대1 대응이 있냐면 이 엘레멘트는 이건 그냥 카테시안 프로덕트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로 봤을 때 그냥 원소 두 개를 뽑은 건데 이 두 원소가 총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X0가 X1의 스페셜리제이션이 돼야 됩니다. 이건 3단원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여기 X1, X0가 있어서 이 X1의 클로저 안에 X0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지금 두 번째 조건이랑 세 번째 조건을 각각 비교하면 두 번째 조건은 X1에 대한 조건이고 세 번째 조건은 X0에 대한 조건이에요. 물론 X1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이건 부가적인 거고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 내용은 지금 이거 얘랑 완전히 같죠. 이 내용이 지금 뭐냐면은 요게 의미하는 게 도미네이트 한다라는 이야기가 R이 OX0를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의 맥시멀 아이디어를 MR이 있으면 유니크한 맥시멀 아이디어이죠. MR 교집합 OX0가 얘가 또 여기서의 맥시멀 아이디어이 된다는 거예요. 뭐 둘 다 로컬링이니까 여기도 맥시멀 아이디어이 유일해야 될 텐데 이런 걸 도미네이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맥시멀 아이디어 부분도 있지만 얘가 여기 포함된다는 게 되게 중요해 보이죠. 왜 중요해 보이냐면 얘랑 얘가 전부 다 닮았잖아요. 어딘가 들어간다라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약간 느낌만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스펙 R이라는 거는 어떤 로컬링의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맥시멀 아이디얼과 그리고 로컬링이라는 건 밸류에이션 링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인테그랄 도메인이기 때문에 제네릭 포인트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 두 개가 있습니다. 제네릭 포인트가 있고 맥시멀 아이디얼이 있죠. 그래서 제네릭 포인트를 T1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맥시멀 아이디어를 T0로 포함하겠습니다. 맥시멀 아이디어이 유일하게 존재하죠. 그럼 당연히 X0랑 X1은 얘 이미지라고 생각하기 되게 쉽겠죠. 그게 중요해 보이니까요. 자, 그러고 나면 이거는 우리가 쉽게 가정할 수 있고요. 지금 증명하는 게 사실 이쪽 방향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쉽게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이 부분도 쉽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요 T1 제네릭 포인트는 사실은 요 K 여기가 스펙 K고 여기가 스펙 R이고 여기가 X면 이미 스펙 K에서부터 이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아까 얘랑 비슷하게 해서 이 부분은 쉽게 보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랑 비슷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요걸 이용해서 이런 거랑 비슷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뭐 반대 부분도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책을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건 넘어가고 여기서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스펙 R이라는 게 저는 되게 생소했는데 왜냐면 사실 밸류에이션 링 자체도 여기서 처음 봤어요. 디스크리트 밸류에이션 링은 봤으면서도 밸류에이션 링 자체는 이번에 처음 봤는데 밸류에이션 링이라는 게 어떤 로컬 링이고 사실은 맥시멀 로컬 링이죠. 로컬 링 중에서 제일 그 로컬 링의 체인을 생각했을 때 가장 꼭대기에 있는 애를 우리가 밸류에이션 링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얘는 사실은 이렇게 꼭대기에 하나 있고 맨 마지막에 하나 있고 요 사이에 이제 수많은 아이디얼들이 어떤 체인을 이루겠죠. 그때 이제 요 X1만 생각을 하면 이 X1의 클로저들이 정확히 이 이미지가 될 거예요. 왜냐면 그 서로 스페셜라이저의 관계에 있는 걸 다 보존할 테니까요. 그럼 여기도 비슷하게 이렇게 있을 텐데 그렇다고 뭐 1대1 대응이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것도 하나의 링처럼 생각을 하는데 얘가 이제 그 로컬 링 중에 가장 큰 링이니까 보통 링에서 크면 클수록 스페이스에선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좀 작은 애가 요 안으로 어떻게 들어간다 이렇게 저는 그냥 대충 생각을 했습니다. 증명 같은 건 이제 실제로 찾아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도 중요한 게 요런 x0, x1을 잡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얘네들을 이용해서 결론적으로 얘네들이 전부 다 A, B, C를 만족한다는 걸 저희가 보였습니다. 책에서 보였고요. 실제로 책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유니버설 클로즈드보다는 프로퍼를 사용하겠습니다. 프로퍼라는 건 유니버설 클로즈드면서 세퍼레이티드고 어브 파이나이트,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세 개 치는 요 세 개를 다 만족할 때 프로퍼라고 부르는데, 사실 책에서는 프로퍼라고 해서 다루죠. 유니버설 클로즈드는 프로퍼의 조건 중에 하나고, 그리고 어브 파이나이트 타입에 대해서는 연습 문제 3.17인가요? 3. 몇에서 다뤘는데 연습 문제에서 3.13에서 다뤘습니다. 얘는 엑서사이즈 3.13에서 다뤘고, 클로즈드 이멀전에 대해서는 다룬 기억이 없는데, 클로즈드 이멀전이면 A는 자명하겠죠. 그리고 사실은 뭐 B나 C도 거의 다 비슷하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서 얘도 사실은 전부 다 되고요. 그리고 연습 문제 4.9에서 프로젝티브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사실 A랑 C는 거의 자명하고요. B가 어려워서 B를 증명하라 그러고, 그걸 아마 제가 영상에 올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는 모든 애들이 다 A, B, C, D, E, F를 다 만족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핵심은 A, B, C만 증명하면 나머지 D, E, F는 더 얘기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고, 파이나이트는 안 돼요. 왜냐면 파이나이트는 클로즈드 이멀전이라고 해서 파이나이트는 아니기 때문에 파이나이트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얘네 좀 포함 관계를 한번 이제 알아볼게요. 자, 포함 관계는 프로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세퍼레이티드랑 그리고 어브 파이나이트 타입이랑 그리고 유니버설리 클로즈드가 있겠죠. 그때 정확히 요 가운데 부분이 프로퍼가 되는 거죠. 그리고 프로퍼 클로즈드 이멀전은 다 클로즈드라 그랬으니까, 클로즈드 이멀전은 다 프로퍼라 그랬으니까 여기 안에 클로즈드도 들어갑니다. 클로즈드 이멀전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프로젝티브도 아까 A 조건을 만족했잖아요. 그래서 프로젝티브는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쿼시 프로젝트는 아까 유니버설 클로즈드를 만족하는 건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프로젝트면 쿼시 프로젝트가 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4단원 연습 문제 첫 번째 문제를 보면은 여기서 이제 파이나이트 모피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파이나이트 모피즘은 프로퍼입니다. 그래서 파이나이트 모피즘은 이렇게 들어가겠죠. 뭐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지금 보다 보면은 우리한테 눈에 들어오는 게 뭐가 있냐면 요 프로젝티브랑 그리고 프로퍼가 굉장히 요 차이에 대해서 되게 궁금할 수 있어요. 근데 프로젝티브만 프로퍼라 그랬으니까 이제 아마 프로퍼라고 다 프로젝티브는 아니겠지라는 건 알 수 프로젝티브랑 프로퍼가 굉장히 가까운 관계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실 여기서 지금 어떤 게 재밌는 거냐면 제가 파란색으로 안에다 채워놓은 파이나이트랑 클로즈드 이머전은 중요하지만 지금 별로 많이 다룰 필요가 없어 보여요. 왜냐면 너무 강력한 애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파이나이트랑 클로즈드 이머전 자체는 누가 누굴 포함하고 있지 않다 정도만 알면 더 얘기할 게 많이 없고, 그리고 뭐 쿼시 프로젝티브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어느 정도 저희가 뭐 유니버설 클로즈드는 만족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고 나면 이제 딱 눈에 띄는 거는 프로젝티브랑 프로포가 유일하게 좀 뭔가 되게 관계가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야기하는 렘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 4.10에 있는 초호의 렘마인데, 초호의 렘마의 스테이트먼트만 살펴보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더리안 스킴 S의 S 위에서의 프로젝티브 스킴이라고 X를 하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프로젝티브라는 것만 있는 거죠. 이게 프로젝티브다. 그럼 어떤 내용이 있냐면 스킴 X 프라임이 있어서 스킴 X 프라임과 X 프라임에서 X로 가는 모피즘 G가 있어서 이 X 프라임은 프로젝티브 스킴이고, 제가 이거 잘못 적었네요. 여기 프로퍼죠. 요게 프로젝티브고요. 여기까지 지금 이야기를 한 거고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의미하는 거는 여기 U가 있으면 여기 G 인버스 U가 있겠죠. 얘네가 요 G를 통해서 호메오모픽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꿔서 이야기하면 X를 좀 줄이면 프로퍼인데 좀 줄이면 프로젝티브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S 스킴에 대해서니까 당연히 커미트 하겠죠. 그래서 이걸 보면 프로퍼랑 프로젝티브가 좀 관계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사단원 내용이 좀 뭐 거의 다 전반적으로 다 보긴 봤는데 아무래도 좀 뒷내용을 더 봐야 이걸 왜 했는지를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아직은 동기가 좀 부족하다고 저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